농협 직원인 아내가요, 이혼 소송을 앞두고 남편 재산 4억여 원을 빼돌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 모르게 한 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여영규 기자, 그러니까 남편과 상의 없이 은행 직원인 아내가 돈을 다른 곳에 이체했다는 말이죠? 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남편은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농협 모 지점을 찾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자신의 통장 두 곳에 있던 돈 4억 2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또 남편이 운영하던 학원의 확장을 위한 동업자의 투자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남편의 돈을 불법으로 인출한 범인은 바로 해당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무려 4억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위원님? 이게 이제 아마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뭐 학원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동업자가 입금을 해줬던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이 입금이 딱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자신의 남편의 도장이라든지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두 사람 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할 예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의 일부를 내가 좀 빼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걸 기화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4억 2천 중에서 1억 2천을 일단 본인의 계좌로 옮기고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 명의로 적금을 개설을 해갖고 3억 원을 일단 넣어요. 그 다음에 3억 넣은 거를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적금을 또 해지합니다. 해지하면서 해지한 돈 중에 1억 5천 5백만 원은 본인의 통장으로 다시 이체해요. 그리고 나머지 1억 4천 5백원 본인의 남동생 계좌로 또 옮겨서 이른바 돈 세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 모든 과정이 남편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4억 2천만 원을 남편 계좌에서 자신과 그리고 동생 계좌로 다 옮긴 건데 아무리 그래도 글쎄요. 이게 배우자가 마음대로 돈을 빼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배우자 돈을 마음대로 빼내지 못하는 건 확실한 건데 만기 적금은 해지하고 재이체가 가능하다 그러네요.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그런데 중도 해지는 본인이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위에 결제도 안 하고 컴퓨터를 달 수 있으니까 자임이를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일반인들이 가게 되면 절대 안 해주는데 남편이 일반인을 하더라도 아내가 농협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니까 업무를 좀 이용해서 이걸 직권 남용으로 봐야 되나요? 아무튼 직무유기, 아무튼 직권을 좀 남용한 거 맞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해지와 이체는 반드시 통장 명의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이상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정말 알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다고 합니까? 네, 남편은 수차례 해당 농협을 지점을 방문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 요구했습니다. 그 농협 측은 10일이 지난 뒤에야 4억 2천만 원을 반환했는데요. 남편은 4억 원이 넘는 돈이 예금주 모르게 불법 인출됐는데도 그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농협 측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맞아서 예금을 돌려놓는다며 10일 만에 돈을 반환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행히 돈은 다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건이요? 예, 이게 근데 직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아니고요. 이 통상 이제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요. 남편과 아내든 서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고 파악하고 이게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돈을 갖고 있다가 또 인출해서 은닉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이 아내분도 보니까 남편이 남편 앞으로 큰 돈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이거를 인출을 하거나 해서 은닉할까봐 좀 이래 선수친 이혼 소송을 앞둔 그 과정에서 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약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다 파악을 해놓는군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재산 분할 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사라져 버리면 그게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고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리 좀 조치를 했던 건데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신의 농협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했던 점에서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사실 화가 단단히 났는지 아내를 고소하기까지 한다면서요. 횡령 혐의로요. 아내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네. 하고 또 농협에다가 징계 요청까지 네. 해요. 뭐 아무리 헤어질 사이라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광주지검에서는 네.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네. 또 고검에 항고했지만 무혐의 대검에도 재항고까지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네. 부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일방의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재산 분할에 있어서 돈을 확보해 놓는 어떤 수단으로 네.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걸로 검찰은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이혼 소송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남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혼 소송에서 세 가지인데요, 네. 결국은. 첫 번째,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두 번째는 재산 분할. 세 번째, 위자료 이렇습니다. 이혼 여부는 서로 의사 합치면 하는 거니까 문제였고요. 네. 재산 분할 문제에서는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의 재산에 서로 기한 비율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금의 뭐 빼돌림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영향이 없는 거고요. 네. 위자료에서 조금 암묵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부부간의 위자료라는 것이 많이 인정돼봐야 3천만 원입니다. 네. 도중에서 반영돼봐야 뭐 금액이 작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혼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보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된 거고 이혼 소송에서도 특별히 분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남았죠. 은행의 네. 징계죠. 회사의 징계. 예, 지금 뭐 농협 측에서는 징계 과정 감사라든지 하는 거를 정지해 놓고 있어서 남편이 더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농협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부부간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네. 그 감사가 아직 종료하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종료되면 다시 감사를 진행할 거고 검찰의 어떤 최종 수사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네. 농협 자체 내에서는 예탁금의 해지 업무를 소홀히 한 그 책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아내의 처벌 여부, 징계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사실 은행도 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근데 아내 부분 같은 네.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이제 아내와 남편 간에는 친족 상도례라고 해가지고 네. 재산 범죄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건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닌 네. 거고요.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책임이 있죠. 네. 그 은행 직원이 이런 식으로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이체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은행이 아까 보면은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금을 돌려놓는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네. 사실 조금 좀 민망한 것이 그런 절차적인 잘못은 덮어버리고 네. 원래 금융실명법 위반이 뭐냐면은 원래 남편 돈인데 네. 아내 앞으로 다른 데로 갔었기 때문에 네. 금융실명제상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슬쩍 약간 약하게 덮어버리는 아, 셈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점은 조금 더 절차적인 문제는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은행의 잘못을 저는 정말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여윤교 기자, 그 당시 은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네.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을 두고 금융권 내부에서는 부부간의 관행적인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배우자의 만기된 적금을 금융권에 근무하는 아내나 남편이 인출하는 것 정도는 통상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관행이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관행이 사고로 번질 수 있다면 또 번진다면 꼭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